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시청자 모든 분들께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잠재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이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해서 보도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국가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묻혀지고 있었던 소식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급등 배경을 이해하는 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올 1월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주력 상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약 20% 가까이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간 수출 증가액이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성장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우리 경제의 강력한 두 축이 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잠재력의 현주소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무려 56%나 성장했고 6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25% 성장해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출이 글로벌 불황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되었던 사회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민간 주도형 수출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주요한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이 전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원대 천공2 미사일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한국 방산산업에 있어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4조 원 계약에 이어서 한국 방산산업의 연속적인 초대형 성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유럽의 폴란드, 루마니아로부터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 미국 등까지 세계 곳곳에서 그 입지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중동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뻗쳐나가서 한국 방산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 정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중동 국가들과 관계 강화 노력이 이번 대형 계약의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는 윤 대통령과는 이미 취임 이후에 4번이나 만났습니다. 사우디와 10조 원 추가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수출이 내수에 비해서 우리 경제에 수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출은 국내 상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해외에 있던 자본이 달러 형태로 국내에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외환 시장이 성장하고 국부가 축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수출한다는 것은 그 상품이 완전히 전량 소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기까지는 수십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마다 발생하는 임금과 부가가치는 경제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단일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우디와의 수출액 4조 원은 우리나라 경제적 효과는 단순히 국내 내수 수요가 4조 원이 발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엄청나게
수십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런 경제적 성장과 공동체의 잠재력 창출 등으로 인한 스릴과 감흥 그리고 성취감을 국민들은 느껴보지 못한 우울한 나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좌파 커뮤니티나 좌파 매체들은 이러한 수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막대한 성과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정치적 이념, 생활의 방식에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게 질질 끌려 다닐 때 위정자들은 국민의 자존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노예처럼 상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윤석열 2년차 이후 대한민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랭킹 5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초강대국 반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136위에 불과합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대한민국은 30분 이내 북한의 모든 군사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조그마한 부족 국가들을 빼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이겠습니까? 원래 2024년 IMF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아시아 랭킹 1위입니다. 1인당 GDP 기준으로 일본, 대만을 제치고 한국이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만의 GDP가 추월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일본까지 넘어서면서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는 2024년 세계 랭킹 2위입니다.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여권 파워는 그 나라의 국격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세계 193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여권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여권보다도 더 큰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력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입니다. 여러분, 메가시티를 아십니까? 다음 달 3월부터 동탄에서 수서까지 단 19분 만에 주파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하 50m 땅속 깊은 곳에서 시속 180km로 달리는 GTX가 개통되게 됩니다. 박찬호 야구 선수가 전성기 때 던진 야구공이 시속 155km였습니다. 그보다 더 빠른 메가시티 GTX 프로젝트가 지금 지하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세계 노선이 완공되게 될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30분 생활권역이 형성됩니다. 이 사업은 총 134조가 투입되었고 135조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5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메가시티가 수도권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 그리고 국가 경쟁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국가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와 같이 여러 다방면에서 국가와 국민의 삶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분열과 끝없는 권력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최근 여론조사 업체들마저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접은 듯한 이례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긍정이 무려 44.6%, 이전 조사 대비 무려 6.8%포인트 급등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 잠시 40%대를 기록한 이후에 대부분 30% 중반대 지지율을 보였던 것을 비교할 때 오늘의 결과는 중요한 민심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묵하게 뚝심 있게 보수 우파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잔재를 완전히 털어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국정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25.1%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팬덤 지지율을 3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국정에 막강한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별 지지율을 봐도 광원, 제주에서 무려 14.7%가 상승했고 그 다음으로 인천, 경기에서 11.9%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들입니다. 특히 인천, 경기 지역은 최대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사실은 이번 총선 전망을 엄청나게 밝게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지지율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70대 이상에서 12.1% 급등했고 20대에서 10.9%나 두 자리 숫자로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고령층이 다시 강력한 지지세로 돌아왔다는 것과 20대 청년들 역시 강력한 지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이 역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의 기대감을 강력하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방산, 반도체, 자동차 등 경제는 물론 군사력에서도 선진국을 추월하는 국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재력은 언론 보도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4.6%를 기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하게 되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 후원해 주신 김기영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